네, 시장의 숲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NH투자증권의 김영환 투자전략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시장에 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07년 11월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엔비디아,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지수가 1.5% 올랐단 말이죠.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게 될까요? 네, 성장주 내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보면은 둘 다 가시적인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는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물량 증가랑 가격 상승 수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기업이고, 테슬라는 또 전기차 분야에서 마진이 높고 그래서 가격 인하를 통해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죠. 반면에 가시적인 매출 성장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성장 전망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금리 상승을 이겨내기는 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성장주 내에서도 얼마나 이 성장이 가시적인지에 따라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대 지수가 지난주 내내 좀 하락을 하다가 어제 오늘은 다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지수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금리 상승에 따른 하방 압력을 받는 구간이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미 조정받은 지수폭을 감안하면은 추가 낙폭이 좀 크지는 않을 거다,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2,500 전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주식을 살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를 초점을 맞추면은 주요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내일 있죠. 그리고 잭슨홀 미틸 이제 금요일 밤에 있는데, 이 두 개의 이벤트가 중요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긍정적인 실적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시장의 호재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 납품한 AX 이런 쪽들이 좀 반도체 쪽의 성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중국발 이슈가 될 텐데 중국 어제 LPR 금리를 인하를 하기는 했는데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부진할 때 우리가 몇 년 전에 상당히 긴 박스피,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서 약간의 두려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글로벌 IB에서 나오는 의견들 보자면은 중국이 이머징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도 상당히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중국과 밀접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이 쭉 추이를 보면은 과거 한한령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경제의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주로 미국향 매출 쪽으로 많이 영향이 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수출로 보더라도 당시에 이제 한국이 미국,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던 시기는 한 한국에서 중국향 수출의 비중이 20% 후반 정도까지 가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은 한 15% 이렇게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양쪽이 다 한 20%이 정도로 마 있는, 그러니까 미국향 수출은 늘어나고 중국향 수출은 줄어들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은 미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다시 등장할 만한 상황,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아주 심하지만 않다면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부동산 위기랑 관련되는 직접적인 금융 익스포저는 좀 미비한 거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단체 관광이 풀리면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관건인데 일단은 지지난주에 좀 급등을 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조정을 받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또 사드 이전 수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엔화 약세도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또 일본 여행의 수요가 클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단체 관광 재개와 관련돼서 어떤 시사점을 지금은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 입장에서는 거의 중국향 매출이 나오는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동안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풀린 뒤에도 한국 쪽으로 전체 건강은 막혀 있었으니까 지금 요우커 매출은 제로에서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주가도 이런 부분을 얼마나 선반영했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강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생각하면은 약간 상단에 대한 눈높이는 낮춰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중국의 소비를 꺾어 놓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올라갈 때 위안화는 약세로 갈 수 있고요. 한국 원화보다는 더 약세가 심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중국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환전할 때 더 많은 여행 비용이 드는 게 되니까 해외여행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은 강세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제로에서 올라오는 중이니까. 하지만 상단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은 낮춰야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전체 건강이 풀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번 주 들어서 조정받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그리고 네이버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하이퍼X 클로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4.4%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글로벌 빅테크의 또 중심으로 편성된 GPT와 관련해서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네이버의 주가의 흐름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해외 빅테크들이 개발한 AI 거대 모델이랑 뭐 네이버의 거대 모델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 거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저희는 여전히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확보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해외 빅테크에 비해서 한국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양이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의 플랫폼을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AI 언어 모델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 결국은 데이터 학습을 특히나 그 데이터를 단순한 번역어로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뭐랄까요 문화적인 코드라던가 뭐 뉘앙스라던가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의 방식이라던가 이런 디테일의 차원에서 어떤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 학습 능력이랑 월등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또 영어를 써서 해외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당연히 구글이나 아니면 뭐 챗GPT 같은 것들을 이용하겠지만 국내에서 우리가 편한 데이터를 또 검색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럴 때는 여전히 네이버의 거대 모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영어 차원에서는 그 기술 차원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뭐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한국어 데이터 차원에서는 여전히 지배력은 강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간에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랠리를 보일 때 한국 인터넷 기업들이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가 소외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업사이드는 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더불어서 보면은 최근에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네이버 주가가 하락한 배경에는 이런 광고나 커머스 수입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반등하는 국면에서 이런 AI 모델 출시 이런 것들의 모멘텀까지 같이 덧붙여지는 상황이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거기 때문에 주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주가의 흐름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오늘 뭐 AI와 관련해서 소형주긴 하지만 엑셈 같은 경우에도 15% 급등 양상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볼까요? 사실 요즘에 테마주로 쏠림도 급격하게 나타났다가 다른 또 테마주로 옮겨가기도 하는 등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테마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그 주식을 사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 상승이 유지될 수 있고 그게 없어지고 나면은 그때는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주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비싼 가격의 테마주를 산 투자자들 중에서 실제로 이 기업이 매출을 발생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 사람은 없는 주식이기 때문인데 그 얘기인즉슨 테마주를 단기에 샀을 때 기대 수익도 높을 수 있지만 반면에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은 손실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만큼
고변동성의 위험한 주식이라는 얘기고 뭐 재미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건전한 투자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건전한 투자자라면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은 이 테마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소외된 우량주가 싸게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비중을 늘려서 포트폴리오를 양질로 좋게 가져가는 시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양질의 우량주라는 관점에서는 반도체나 인터넷이나 헬스케어 같은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자 이런 말씀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환 투자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